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재미 친북 학자인 한호석 씨라는 분이 북한의 2020년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과 바로 핵전쟁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동해안 쪽으로 미국의 항모 타격단과 해병대 강습 상륙전단이 올라오지도 접근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최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신형 방사포 600mm짜리 핵방사포라고 불렀습니다. 이 핵방사포의 특징은 탄두 중량을 거의 300kg 이하로 하고 그 대신에 폭발 위력을 1킬로톤으로 해서 이렇게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극소형의 아주 적은 전술 핵탄, 전략 핵탄이 아니고 전술 핵탄이지만 이걸 가지고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하면은 항모 전단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방사포 추진체 무게 자체가 탄두 중량을 핵탄두 수준으로 키울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의 방사포는 유도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고, 또한 미국의 항모 전단을 탐지할 능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뭉갰습니다. 저는 이분이 친북 성향 인사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이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한쪽 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신형 방사포 600mm라는 핵방사포입니다. 과연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300kg 정도로 경량화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라도 최근 지난 28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서둘러 방사포라고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방사포가 아니고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일본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진짜 탄도미사일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중간에 나서서 김정은 너도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일본에게 그렇게 위협을 가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전쟁 준비 너 때릴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다 하니까 또 김정은은 맞대응으로 하는 얘기가, 물론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박정천 총참모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의 입을 빌려서 한 얘기가 우리도 신속 대응할, 미국이 때린다 하면 그에 못지않게 신속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험한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저의 이 토론의 논점은 뭐냐, 이 방사포라는 게 말입니다. 이번에 쏜 방사포가 아무래도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일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쪽에 더 사실 저도 기울어지지만, 기울어지는 이유가 도대체가 고도 97km, 사거리 380km의 방사포라는 건 이런 괴물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금 한호석 씨가 한 얘기를 가지고 북한 방사포 유도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방사포가 미사일처럼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전문가로서 한호석 씨가 아니라 한호석 씨 얘기를 반박하는 논리로서는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방사포의 유도 기술이 미약한 거 아닙니다. 중국제 A300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유도 기술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종의 그걸 웨이샤라고 불러요. 중국 사천항공기술연구소에서 만든 걸 웨이샤 3 같은 게 그런 건데, 탄두 무게는 한 150kg밖에 안 됩니다만은, 혹은 이란이 개발한 바테 110 미사일도 사실 이동형 지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유도 장치를 갖고 있는, 그러나 방사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A300은 구경이 400mm예요. 그리고 이란의 빠떼 110 미사일은 구경이 실질적으로 600mm까지 됩니다. 그러나 사거리가 이 빠떼 110의 사거리는 최대 사거리가 3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15년 8월에 이란이 내놓은 빠떼 110보다도 더 사거리가 길어지고 탄두 무게도 500kg로 늘고 사거리도 500kg 되고 탄두 무게도 500kg까지, 그리고 거리도 500km 갈 수 있는 거로 만들어낸 게 빠떼 313이에요. 그런데 빠떼 110은 북한이 그 미사일을 수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A300을 가져오나 빠떼 110을 가져오나 어느 쪽 걸 가지고 모델을 해서 북한의 독자적인 걸 방사포를 만들었다 해도 유도 기술이 미약한 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탄두 지름이 600mm, 60cm가 되고 우리가 지난 8월 3일인가 처음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날렸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사거리 230km인데도 온통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청주 비행장까지 다 커버한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해 사령부, 그리고 이 동부 쪽으로는, 그리고 동남 쪽으로는 대구까지 간다. 난리를 쳤는데 지금 거의 거기에 2배 되는 380km를 지금 날렸는데도 국방부에는 재원을 조사해 보겠다, 면밀히 분석 중이다 하는데 왜 이 방사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저는 진짜 이런 괴물 같은 방사포가 북한이 정말로 개발했다면은 230km인데도 우리가 난리를 쳤고 탄두 무게를 150kg 한데도 난리를 쳤는데 지금 빠떼 313 중국의 A300 미사일 모델보다는 훨씬 더 크고 사거리도 더 멀고 그리고 구경도 더 큰 이란의 빠떼 313에 훨씬 더 가까운 모델을 북한 독특한 고유의 모델로서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을 했다면은, 아니 이번에 380km의 고도 97은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에요. 한미 양쪽 당국이 다 측정해 보니까 그 정도다. 거기에 결론이 일본은 그래서 탄도미사일다, 이거는 방사포일 리가 없다. 한미 양 당국은 지금 방사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사포라면은 정말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230km만 해도 남쪽의 반이 커버가 됐습니다. 380km 같으면 이거는 그냥 최남단, 부산, 목포 이 지역을 두고는 북쪽에서 쏘면 거의 다 커버를 다 한다는 거죠. 초토화시킬 수 있다. 왜 초토화냐? 방사포는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은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팩3를 갖고 있습니다. 또 사드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시스템 가지고 요격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포는 요격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일본도 보고 있느냐 하면은 방사포의 궤적과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달라요. 탄도미사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원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풀업 기동을 하면 PULL 해서 하이픈하고 업 하는 풀업 기동이라는 게 뭐냐면 미사일 발사를 하면 바로 수직으로 한 50km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상당 기간 가다가 서서히 속도가 떨어지면서 내려가다가 마지막 단계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다시 고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도를 거의 75도 정도로 해가지고 목표물을 향합니다. 그게 미사일 궤적이에요. 근데 방사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궤도가 포물선에 가까운데 이거를 미사일화해서 유도장치를 달면은 이스칸데르처럼 궤도를, 다시 말하면 방사포가 풀업 기능을 갖는다면은 올라갔다 수평으로 가다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서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다면 말이 방사포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사포는 미사일처럼 급격하게 고도로 가거나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요격 시스템에서 계산되는 게 없어요. 당하면 그냥 숨어 있다가 날리면은 우리는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방사포의 경우에는 사실 걔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사일처럼 어디서 쏜다? 궤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마중을 나가가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문에 일주일 동안 8차례나 미국 해군, 공군, 특수정찰기가 온통 한반도 상공을 나는 거예요. 어디 방사포 이 참 듣도 보도 못한 괴물 같은 사거리 380km에 고도 97km를 날을 수 있는 이 방사포, 그것도 연발로 지금 30초 만에 2발을 쏠 수 있는 중국의 A300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사거리가 이 정도 안 가도 300km 정도 가면은 이 A300 모델을 풀리 디벨로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50초 만에 8발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 8발을 300km, 참 8발을 380km, 고도 97km로 높이 떠서 380km 날라 동시에 50초 만에 8발이 날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핵탄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미사일에 장착된 핵탄두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 우리가 옛날에 연평도 사태 터졌을 때 뭡니까? 구경 지금 600mm라 그랬어요. 이번에 거. 그때는 122mm, 12cm밖에 안 되는 방사포 170여 발을 쏘습니다. 그냥 당했어요. 저는 그 현장도 가봤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은 지금 F-35A 전력화 행사에도 참관 안 하고 있어요. 북쪽 눈치 보는지 무슨 속셈이 있는지. 나는 이미 A-35A의 기능에 대해서 다 안다. 전번에 한번 가봤다.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어? 그리고 대통령은 왕이하고 앉아가지고 사드 얘기 시큰 해놔놓고 우리 사드 끝까지 성주에 있는 사드 빨리 해가지고 제대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중국 쪽하고 손을 잡고 약속을 해놔놓고도 거의 아니면 약속 수준에 그 참고하겠다, 고려하겠다 이 정도로 말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는 얘기가 안보 경제에 대해서 중국과 발을 맞추겠다 하죠. 그리고 왕위는 제때에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 제때라는 게 뭐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방위비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 방위비 올리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렇게 미국 등살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미국은 다 내보내고 중국하고 손잡자. 쏙닥쏙닥 한 거예요. 군 통수권자는 그런 식으로 그래 놔놓고도 외교부에서는 브리핑할 때 그 얘기 안 했어. 도리어 중국의 왕이가 그 말을 외교부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도 사드 논의했다는 거야. 주한미군 나가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지금 9.19 합의해놔놓고 우리야말로 지금 정찰 능력이 없어. 20km 군사분계선에서 DMZ에서 20km 거리 분계선에서 양쪽으로 20km는 정찰도 안 하겠다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이쪽을 가지고 쏠 준비를 해도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형상이. 방사포는 우리가 알아서 막겠다고 미국에게 약속한 게 언젠지 알아요? 90년대 초반에 벌써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방사포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급격하게 방사포 능력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유도장치까지 붙여가 또 특징이 뭐냐. 이 A300이나 중국의 A300이나 이란의 파테 110 혹은 313은 둘 다가 이동형 TEL 발사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방사포인데도. 미사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 차이는 뭐냐. 미사일처럼 요격할 수 없다.
이런데도 대응 없어요. 대응 방안 없어요. 국방장관 답이 딱 하나입니다. 예의주시하겠다. 쳐다보다 당신부터 죽는 일은 없겠지. 왜냐하면 그걸 예의주시 위험한데 앉아가지고 보지도 않을 사람이니까. 전 국민을 지금 북한 방사포 위협 앞에 내놓고 정말 저는 지금 380km에 97km 이거를 방사포라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궤적이 다르고 똑같이 지금 풀업 기동할 수 내려오다가 다시 각도를 아주 갑자기 바꿔가지고 미사일처럼 궤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능이 방사포에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요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때릴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를 향해 ICBM을 쏘지는 않을 거다. 쏜다고 해도 그게 위성 형태 우주 발사체 같은 걸 가지고 쇼를 할 거다. 그러나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 어쨌든 간에 EU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쏘고 나면 트럼프의 대화 차례는 끊어진다. 그러면 트럼프가 답답해서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김정은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김정은이 트럼프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화 기회조차도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굴 괴롭히나 우리를 괴롭힌다. 어떤 형태로? 2010년과 같은 연평도 포격, 제2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물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크죠. 122mm짜리 방사포를 가지고 우리를 쏜데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600mm를 가지고 방사포를 쏜다? 사거리도 2배 늘었고 고도도 그때는 25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그날 그 말 해놓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예의주시하겠다 외에는 국민 모두를 김정은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위협 앞에 볼모로 걸어놔놓고 청와대는 지금 콩가루입니다. 국민 속이기에 바쁩니다. 거기에 경찰도 끌어들이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끌어들이면서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댓글 그리고 응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